안녕하세요. 세종홈즈TV 정윤호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더운 관계로 제주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전원주택을 하나 소개를 드릴 거고요. 성산읍에 있습니다. 제주도의 동쪽 성산 일출봉과 밑으로는 제주 박물관에 있죠. 그쪽에 있는 전원주택이 바다도 가까이에 있고요. 주택의 건축 연도도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실 만한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같이 한번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내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댁이고요. 토지 면적은 96.8평입니다. 건물 면적은 44.7평이고요. 감정 가격은 3억 9,900, 거의 4억 정도 되는 감정가에서 한번 유찰이 되고요. 2억 7,900에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매각기일은 8월 17일, 여유는 있으니까요. 천천히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에 도로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 보이시는 2층짜리 전원주택이 경매 물건이고요. 건물 앞쪽에 데크를 설치했고요. 차양시설 그리고 폐정원이 보이네요. 보시면 정원이고요. 이쪽에 조경수 그리고 들어가는 길에 뭐 디딤석 이런 것들 예쁘게 해놓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쪽에 보시면 주택 말고 옆에 창고 같이 보이는 이 부분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매각 물건 명세에서는 어떤 유치권에 대한 부분이 없었고요. 이 부분도 매각 포함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뒤에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의 모습이고요. 전면 도로 폭이 5, 6m는 그냥 나올 것 같은 넓은 도로가 앞에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제시외 건물 니은인데요. 유치권 현수막이 붙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제시외 같은 니은, 여기 창고인데 뭐 방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인데 유치권 현수막이 없는 걸로 보니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매각에도 포함되는 물건이니까 현재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유치권에 대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현장에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자, 도면을 보시면 여기 1층에 본 주택 건물이고요. 뒤쪽에 보일러실, 제시외 건물 매각 포함이고요. 이쪽에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 창고 같은 거 있죠? 이것도 매각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쪽에 창고가 있습니다. 주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실제 방으로 활용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적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도로에 잘 붙어 있는 이런 필지인데요. 지금 소유 관계를 보시면은 이 앞에 있는 도로 이게 개인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명의의 사도라고 하죠. 사도로 되어 있는데 지목은 도로입니다.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이 도로 기반으로 안쪽으로 많은 집들이 건축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이 되는 그런 도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도로 사용의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은 되는데 입찰을 하실 분들은 지자체에 한번 전화를 하셔서 확인 작업 정도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현황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죠. 용도지역 괜찮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지금 여기 제2공항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예전에 지정이 됐었죠. 그런데 경매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지하수, 생태계 경관, 주택을 건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사용 승인일은 2018년, 3년 전에 지어진 상태가 좋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권리관계 보시겠습니다. 1순위 근저당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했죠. 나머지는 뭐 근저당 가압류 등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요 밑에 보시면은 이 근저당권에 대한 가처분이 들어왔죠. 이 두 번째 있는 이분의 근저당이 가짜이니 근저당권을 말소해라 라는 이분의 다음 순위에 있는 채권자들이 소송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채권자의 배당의 문제이지 낙찰자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 뒤에 있는 권리들은 소멸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임차인 현황 한번 보시면요. 한 분 전입이 되어 있었고요. 전입은 2019년 8월이었습니다. 확정과 배당은 없는 상태고요. 현장 조사 시 점유자가 부재였고요. 점유 사용자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그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근저당이 2018년도 말소 기준 등기인데 그 이후에 전입했기 때문에 계약력이 없는 임차인이고 인도 명령의 대상이 되겠다. 임차인 인수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주도의 동남쪽이죠. 여기입니다. 표선 해수욕장 위쪽에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주공항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와야 되겠죠. 32, 3km의 거리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1132번 지방도 일주도로죠. 일주도로에 가까운 거리에 붙어 있는 그런 주택으로 보여주고요. 근처에 크게 편의시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쪽으로 표선 쪽으로 좀 내려오셔야 될 것 같아요. 면사무소 있고요.
이쪽에 민속촌 있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 정도까지 내려오셔야 표선에 있는 편의시설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거리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셔가지고 들어오시면 3km대, 3, 4km 정도 들어오시면 이런 시설물들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멀지 않은 거리에 이렇게 표선 해수욕장이 보입니다. 자, 조금 확대를 해보시면은 후보지는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인근으로는 펜션 그리고 전원주택들이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렇게 도로 따라 일주도로로 나오시면은 바로 바다로 연결되는 그런 바다에서 가까운 전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쪽으로 보니까 신품 목장도 보입니다. 목장과 바다, 어떤 천혜의 자연을 누리기에 괜찮은 위치라고 보여지고요. 자연 친화적인 위치로 보이죠. 좀 더 확대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쪽에 보시면은 펜션이 주로 있네요. 메인 도로에서 자 이렇게 사도를 개설했습니다. 개인 소유의 도로를 이렇게 개설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던 것 같아요. 메인 도로에 접도되어 있는 이 주택 부지 한쪽으로 모든 건축물들이 이 도로를 개설한 목적을 다 달성을 했겠죠. 그럼 이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도라고 해서 뭐 앞을 다니지 말아라 뭐 이런 사용권 제약의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에 전화하셔가지고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된 도로인지 물어보시면 그렇다는 답변이 나올 것 같고요. 주택의 방향은 정남향입니다. 방향이 아주 좋죠. 정남향으로 바라보고 있고 앞에 가리는 것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조량은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렇게 나가시면 바로 바다로 나가죠. 이렇게 바다로 나오시면 이런 광경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 안쪽으로는 아까 봤던 목장이죠. 목장지대. 진풍목장 이렇게 목장이 펼쳐져 있고요. 쪽으로는 바다. 이런 바다가 이 전원주택 가까이에 있는 모습이죠. 위쪽에 포구 쪽으로 올라가시면 포구에서 낚시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가시면 예쁜 바다를 즐길 수가 있겠다. 전원주택 그리고 목장 그리고 앞에 있는 바다 그리고 올레길 코스 따라서 산책을 하신다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에 일주도로, 제주도의 중요한 도로인 일주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하기에도 괜찮고요. 주변 자연환경도 좋다는 장점이 있고, 다만 편의시설과의 거리감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물건 보시면요. 이렇게 주변에는 펜션들 보이고요. 올라가시면 이렇게 인근에 펜션들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쪽으로 나가 보시면은 이렇게 이 물건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조경이라든지 내부 정원 그리고 주택의 방향 2층짜리 주택인데 아까 보셨다시피 옆에 있는 이 창고형 이것까지 문제 없이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 건물이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뭐 물건지가 되는 거고요. 인근으로 뭐 18만 원, 최근에 이 작년 거래인데요. 금액이 너무 낮은 걸 보니까 뭐 제가 볼 때는 특수 이해 관계에 의한 거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제외를 시키겠고요. 도로변으로 나가 보시면은 여기 일주도로 이쪽에 붙은 땅들이죠. 100만 원, 170만 원, 180만 원, 100만 원 후반대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이쪽에 보시면 안쪽 현황도로로 건축이 가능해 보이는 이런 토지들 농지 상태인데 79만 원, 그러니까 7, 80만 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쪽에도 보이시죠? 75만 원. 좀 더 밑에 쪽도 한번 같이 보실게요. 내려가 보시면은 이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이런 토지 농지 상태인데 109만 원 보이시죠? 결국 이 일주 동로 도로변 따라서의 토지들은 100만 원 후반, 200만 원까지도 도로에 붙은 땅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쪽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주택이 가능한 그런 농지 상태의 땅들이 80에서 1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우리 토지 같은 경우는 현재 대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토목공사 그리고 전용 비용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100만 원 정도 토지의 시세를 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감정 가격을 보시면은 160만 원 정도로 감정이 돼 있더라고요. 감정이 조금 비싸게 된 듯한 느낌이 있고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 토지의 시세를 100만 원 정도만 보고 한번 건물 가치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토지가 97평이고요. 토지의 예상 시세를 100만 원 정도로 잡았죠. 그러면 9,700인데 편의상 1억으로 토지의 가액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경매 입찰 최저가는 2억 8천이 입찰 최저가입니다. 그러면 최저가에서 토지의 시세를 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건물 가액으로 1억 8천 정도의 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나오게 되죠. 건물은 44평이었기 때문에 계산하게 되면 건물 평당 가격은 400만 원 정도, 408만 원이죠.
8만 원이라는 건물 평당 단가가 나오게 됩니다. 자, 토지의 금액이 평당 100만 원이 만약에 맞다면 건물 금액이 아직은 좀 비싸 보이기도 합니다. 한 번 더 유찰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현장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먹힌 이 성산 쪽의 표선 인근 이쪽에 있는 주거 지역이 현장의 분위기가 감정했던 금액, 평당 토지 16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이에 130만 원 정도의 선으로만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라고 하면 금액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토지의 금액이 1억 3천이 되는 거고 건물은 다시 1.5억의 금액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건물의 평당가도 낮아지고 그러면 입찰을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을 거고요. 현장의 시세 확인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건축물의 상태라든지 주변 환경이 좋아서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에서 한번 보시고 2억 7천 이게 유찰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면 이번 입찰 최저가 금액 기준으로 접근해 볼 만하겠죠.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때 저 현재 최저가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필요하신 분은 들어가셔도 큰 문제가 없는 금액으로는 보여주고요. 여유가 있으시고 시간이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기다려보는 전략을 가져줘도 좋겠고 그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현장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고요. 지속적인 폭염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에 또 다른 물건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